반갑습니다. 강감천 관악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우려함을 달래드리고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된 역사교실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국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양에서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헤로도토스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양에서 역사학의 아버지를 이야기한다면은 단연 이분이 나오십니다. 바로 사마천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마천이 쓴 불후의 역사서가 있는데 그 불후의 역사서가 뭐였냐면은 사기입니다. 사기 들어보셨나요? 그죠? 네, 사기. 뭐 사기치다 할 때 그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다 해가지고 사기인데, 참고로 왜 우리나라에서 김무식이 썼던 삼국사기 있죠, 그죠? 그 삼국사기도 바로 이 사마천이 저술했던 사기를 본따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 인생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풍파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굴곡이 많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마천이 이렇게 사기를 저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었는가, 한번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인물이 바로 사마천인데요. 뭐 이제 사마천 외모를 보면은 그다지 뭐 그렇게 아주 우람하게 생기진 않았죠. 사실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일단 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는 중국 한나라 무제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대략 이제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한 100년경 정도, 그 정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는 고조선의 거의 이제 끝무렵이었죠. 위만조선이 있었던 시기였고, 사실 그 위만조선이 이것 때문에 좀 이제 한 문제가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꼭 등장을 하는데, 그 위만조선이 중국 한 무제하고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이제 중국은 그렇게 최전성기를 달려가던 시기였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한무제가 사실은 일생에 걸쳐가지고 반드시 꺾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북방에 살고 있는 흉노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에 몽골이 있죠. 딱 이제 그 몽골의 조상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흉노들을 어떻게 해서든 굴복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최첨단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중국군조차도 그 흉노를 쉽게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흉노 군대 자체가 기동력이 굉장히 빨라요. 말을 타고 초원을 질주하면서 달리는 상당히 이제 재빠른 군대였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중국 군대는 흉노만큼 기병들의 기동력이 빠르지 못했고, 또 보병이라든가 공병이라든가 각종 공성기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군대였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이제 당시 중국 군대가 흉노에 들어갔을 때 가장 고생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중국에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마을이 형성돼 있고, 아무래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정착 생활을 하고 마을이 형성돼 있고, 그 마을을 둘러싸는 성벽이 있고, 그러면서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흉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쪽 동네에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애초에 농사를 못 짓는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뭘 하냐면 유목을 해요. 양이나 말이나 뭐 염소나 이런 동물들을 키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동물들을 키우다가 거기 다 초원지대니까 지금 여기에 풀을 다 뜯어먹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축들을 몰고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에 가가지고 또 이제 풀을 뜯어먹는다. 다 뜯어먹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사는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되어 있는 마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정착되어 있는 마을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정착되어 있는 마을이 있는 게 아니라 게르라고 불리는 굉장히 커다란 대형 천막을 짓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 다 뜯어 먹으면은 천막 걷어서 저쪽으로 가고, 거기서 또 풀 다 뜯어 먹으면은 천막 걷어서 저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흉노 사람들은 항상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철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해온다? 중국을 공격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흉노를 막는 것이 항상 골칫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유명한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던 이유도 바로 이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한무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세적으로 흉노의 침입을 막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흉노 쪽으로 군대를 투입해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기긴 해요. 한무제가 결국에는 이기긴 하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고 그 중간에 패배한 적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릉이라는 장군이 흉노한테 한번 패배를 하게 되는데 이릉이라는 장군이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본인 잘못을 진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패배를 해가지고 적군에게 이제 포위를 당해서 도저히 집으로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이릉이라는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흉노 쪽에 투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한무제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 한무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장군이 가가지고 싸웠으면은 어떻게 해야지 반드시 이기던지 못 이길 것 같으면은 차라리 거기서 자결을 하던가 죽을 때까지 싸우던가 그래야지 항복을 해? 이거는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무제가 이릉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전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릉 장군의 가족들을 일단 이릉은 흉노를 항복을 한 상태니까 본인은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고 이릉의 가족들을 전부 어떻게 하자? 처단을 하자. 그런 이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광경을 지켜봤던 사마천이 그때 한마디 해요. 아니 폐하 근데 그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이릉 장군이 뭐 태업을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사세에 밀려서 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사들이 몰살당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것까지 그런 식으로 연자제를 걸어서 가족들까지 처벌한다면은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하고서 한마디를 했죠. 사실 못할 말은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가 원래 나서서 해야 되는 말이었는데 다들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황제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연연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마천이 여기서 대범하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한무제가 뭐라고 하냐? 사마천이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사마천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불똥이 오히려 이쪽이 튄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천을 바로 투옥시키면서 뭐라고 하냐? 황제를 능멸한 죄로 객관식 문제를 냅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너가 받을 처벌을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객관식 문항이 뭐였냐? 1번 사형, 죽던지 2번 벌금형. 근데 여기서 제시했던 벌금은 일반적으로 낼 수 있는 양은 아니었고 요즘으로 치면 거의 뭐 이제 재벌 총수쯤 돼야지 낼 수 있는 액수였어요. 그리고 3번이 뭐였냐면은 궁형이었어요. 궁형이 뭐냐면은 거세를 하는 겁니다. 즉 남자의 거시기를 잘라내서 내시로 만드는 형벌이었죠. 근데 사실 그때 당시 궁형은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끔찍하고 잔혹하고 무지무지하게 아픈 과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실패해서 죽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남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문제가 결국에는 뭐였냐면은 세 가지 문항을 줬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뭐였냐면은 사형이냐 궁형이냐 둘 중 하나인데 보통은 여기서 뭘 고르냐면은 사형을 고릅니다. 거시기가 잘리니 차라리 목이 잘리고 말겠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사마천은 굉장히 기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궁형을 당하느니 또 집안이 이렇게 엄청 가뿐은 아니니까 벌금형은 못 낼 것이고 궁형을 당하느니 그냥 사형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마천이 뭘 선택을 했냐면은 바로 궁형, 거세가 돼서 내시가 되는 길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선택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마천은 왜 궁형을 선택을 했느냐?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겁이 나서 그랬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 사마천의 아버지도 이제 사마천하고 마찬가지로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요즘으로 치면은 뭐 국회 도서관장 그쯤 되시는 분이었어요. 사마천의 아버지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일평생
일생을 걸고서 했던 역적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지나간 중국의 역사를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이 나이를 먹어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 때 그 일이 다 안 끝났어요. 다 못 끝난 상태에서 아들한테 바톤 터치를 했다는 거죠. 나 때는 다 못 끝냈지만 너 때는 이걸 꼭 완성을 하렴. 그리고 사마천이 그 과업을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역시 사마천이 아직까지 완성을 다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마천이 만약에 사형을 받게 된다면은 그동안 아버지부터 자기 때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치욕스럽지만 어떻게 되겠다. 궁형을 받고서라도 살아남아서 뭐를 완성을 시키자. 바로 그 사기라는 역사서를 완성을 시키자 해가지고 사마천이 그 끔찍하기 짝이 없는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자, 궁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사마천은 내시가 돼가지고 자기를 고자로 만들었던 한무제 옆에서 시중을 트는 어떻게 보면 얄궂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또 참아가지고 마침내 인내한 끝에 사기라는 대역사서를 저술을 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마천이 사기를 남김으로써 후세인들이 중국 고대의 역사를 보다 좀 더 손쉽게 알 수 있게 됐고, 어떻게 보면 동양 역사학을 정립을 하면서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동양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칭호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역사 속 인물들을 놓고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 역경을 어떻게 해서 딛고 이뤄내냐에 따라서 정말 길이 남는 위인이 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인데, 이런 역경을 맞이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사마천이 걸었던 길을 한 번쯤 되새겨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역경을 딛고서 좀 더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사마천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